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임명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지하 작가의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정지하 작가는 1990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소설 빨치산의 딸을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출간된 책임에도 위적 표현물이라 지정되었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고 2005년에야 재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등단은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고엽나무가 당선되면서입니다. 정지하 작가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은 대체로 그의 부모님의 일대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책들을 읽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자본주의의 적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자본주의의 적은 총 9개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은 첫 번째 자본주의의 적은 정지하 작가와 같은 학교, 같은 과의 친구 방현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욕구도 없는 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작가는 이들을 자폐가족이라 이름 붙이고 이들이야말로 인간의 욕구를 먹고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진정한 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렸을 적 아마 6.25 때 이야기일 겁니다. 국군에 의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들이 그 후에 허망한 삶을 사는 이야기인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로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이 단편은 2020년 제14회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7번째 이야기인 계급의 완성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급의 완성은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아파트 경비가 어느 날 퇴근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봤을 때 롤스로이스 차가 지나가는데요. 그 안에 뒷좌석에 탄 남성이 자신의 발바닥을 만지는데 그 사람의 부드러운 발바닥을 보고는 올리브영에서 푸케어 제품을 사고 발 마사지 10회를 결제하는 등 뜻밖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총 85만 원을 투자했다가 다음 달 아내와 아들에게 들키고는 절반을 환불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발 마사지를 받는 것을 아내에게 들킨 상황을 그린 내용입니다. 발 마사지? 그런 걸 몰라고.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자의 발바닥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내 인생이 슬펐다고. 내 발바닥이 꼭 내 인생의 바닥 같았다고 말하면 아내는 이해해 줄까? 그런 식의 말을 아내는커녕 누구와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아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생각이나 말이란 하면 할수록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법이다. 그것이 코앞의 길만 달려올 수 있었던 그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였다. 엄마도 참 순진도 하시네. 여자 생겼나 보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아니면 여자한테 갖다 바쳤거나. 평지풍파까지는 아니어도 핵폭탄을 던져놓고 아들놈은 요즘 말로 쿨하게 부부싸움이 어찌되거나 말거나 산뜻하게 돌아섰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고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놈이 던진 폭탄을 아내는 가슴에 끌어안은 채 터뜨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인지도 몰랐다. 느닷없이 아내가 그의 발을 획 낚아챘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양말을 벗겼다. 아내가 발목을 잡고 눈높이로 확 당기는 통에 그의 몸이 뒤로 낮아빠졌다. 퇴근길에 관리를 받은 발은 전용 크림이 완전히 스며들지 않아 막 샤워를 하고 나온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롤스로이스 차주처럼 야들야들한 분홍빛은 아니었으나 허연 각질 대신 제법 살빛도 감돌았다. 군데군데 깊이 파인 보랑만 아직 태고 쪽의 슬픔인 듯 허연 각질을 품고 있었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오랫도록 그 발을 바라보았고 그는 별 수 없이 발 뒤꿈치로 몸을 지탱한 채 발을 내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혼수용품으로 장만한 뻐꾸기 시계가 11번을 울었다. 놈도 늙었는지 어째 울음소리가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다. 아내의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발도 쿵 바닥에 닿았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찌릿 전기가 통하는 바람에 그는 아내가 들고 있던 발을 부여잡고 낑낑거렸다. 그 사이 아내는 어쩌라는 말도 없이 현관을 향해 바람처럼 내달리고 있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식당에 도착해 있어야 하긴 했다. 아내는 220ml밖에 안 되는 아이 같은 작은 발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전력 질주할 터였다. 밤 11시까지 잠시도 쉬는 짬 없이 발을 동동거리며 아내는 100만 원과 남은 반찬 따위를 벌어올 것이다. 아내의 발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쉬는 법이 없었다. 그의 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참 아저씨, 이렇게 발을 막 쓰시면 안 된다니까? 케어를 받으면 뭐해요? 발을 쉬게 해야지. 풋케어는 그게 베이직이라고. 베이직. 편히 발을 쉬게 할 형편이면 비싼 돈을 내고 이런 데 와서 왜 케어를 받겠냐. 버럭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다른 손님에게는 사장님 잘도 떠들면서 처음 볼 때부터 그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냥 아저씨라 부르는 괘씸한 관리사였다. 이것들은 발바닥만 봐도 출신 성분을 대충 짐작하는 모양이었다. 아저씨, 하루 종일 걸어 다니죠? 그럼 백날 헛거야. 돈만 아깝지. 노는 발이 최고의 발이거든. 케어는 그런 발이나 하는 거지 무슨. 참을성 하나는 상위 0.01%로 타고났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주먹을 휘두를 뻔했다. 평생 처음이었다. 군대에서 짐승처럼 두들겨 맞을 때도, 제 집 앞에 싸지른 개똥을 주인 대신 치울 때도, 유통기간 지난 냉동갈비를 받을 때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다. 관리사에게 화가 치민 건 아니었다. 노는 발이 최고의 발이라는 그 한마디가 있는 줄도 모르게 몸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평생의 화를 부추겼다. 케어를 받는다고 아무나 롤스로이스 차주 같은 발바닥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명료하게 깨달았다. 책상에만 앉아 일하고 3보 이상이면 탑승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이 그 어여쁜 분홍빛 발을 가능케 했다는 것도 그는 잘 참았다. 묵묵히 평생 마지막에 케어를 받았고 접수대에서 환불을 신청했다. 풋케어숍은 친절하게도 기꺼이 반액을 환불해 주었다. 취소한 35만 원은 다음 달 카드 결제에 반영이 될 테고, 그러니 지난 한 달 그가 발바닥에 버린 돈은 총 50만 원이었다. 50만 원으로 원래 살색을 회복하긴 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발바닥에 덕지덕지 붙었던 각질보다 더 두터운 무엇인가 심장에 철썩 달라붙은 느낌이었다.
잡다한 살림살이로 발디딜 틈 없는 좁은 집이 무한 팽창하는 듯 넓게 느껴졌다. 아들놈은 아버지가 바람이 난 모양이라고 폭탄 선언을 해놓고는 저만 맘 편히 잠든 것인지 시계 초침 사이로 코 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를 꼭 닮아 드르렁 우렁찬 소리였다. 문득 아들의 발이 궁금했다. 아들놈은 옷옷만 훌떡 벗어던진 채 양말은 미처 벗을 겨를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침대 밖으로 늘어진 다리를 들어 올린 뒤 그는 양말을 벗겼다. 여름철 종일 서서 일했을 터라 꼬랑내가 진동했다. 재등록금 벌자고 과외며 학원이며 편의점까지 하루에 서너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놈도 대견했지만 그는 내심 자기 자신도 대견했다. 이 집안의 가장은 그였고 적어도 어린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처럼 무거운 가장의 역할을 떠맡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고작 26살 아들의 발바닥에는 벌써 두터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아비의 보호 없이 제 홀로 제 삶을 건사하느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생겨난 굳은 살이었다. 그 굳은 살이 이 세상 맨 밑바닥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징표처럼 느껴져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그는 콘커터로 아들의 굳은 살을 깎기 시작했다. 아들의 발만큼은 태어났을 적 그대로 보들보들 야들야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복숭아꽃 빛깔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사각사각 제 죽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의 한낮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재하 작가의 소설은 대체로 어떤 것이든 읽기 편하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쉽게 놓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처음 책을 정재하 작가의 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